네, 어서 오세요. 덕빈의 글방입니다. 네, 오늘 천자문은요, 38번째 진근 위에부터 하겠습니다. 네, 묵을진 혹은 진칠진 그렇죠. 근데 오늘은 묵다, 그러니까 뭐 진부하다 이럴 때 쓰는 것처럼 묵었다 이런 뜻으로 묵을진으로 볼게요. 그러니까 뿌리근 또 이건 뭐 무슨 위원회 하면은 맡기다 이런 뜻이 되지만 오늘은 시들다, 시들 위, 뭐 버릴 위 이런 걸로 쓰여요. 그리고 가릴 이해자예요. 그러니까 의 발음에 기두가 있으니까 기수로 이렇게 뭘 덮다 이런 가리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묵을진, 뿌리근, 시들 위, 가릴 예로 해석할게요. 자, 묵은 뿌리에 시든 것이 가리고, 묵은 뿌리에 시든 것이 가리고, 그럼 뭐가 상상이 돼요? 네, 그 늦가을이나 초겨울이 되면 모든 그 초목들이 이렇게 떨어져서 땅 위에 대지를 덮죠. 네, 그 모습이죠. 백초라 하면은 100가지 풀이 아니고 이럴 때는 뭐예요? 모든, 100이 이럴 때는 모든 풀, 이렇게 되겠죠? 모든 풀들이 겨울에 이르르면 마를 곧자 떨어질령, 마르고 떨어져서 묵을진 묵을숙, 묵은 뿌리가 그 시들어 땅을 가림이라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모든 풀이 겨울에 이르르면 마르고 떨어져서 묵은 뿌리가 시들어 묵은 뿌리가라는 의미는 나무나 꽃이 그 다음에 이렇게 난다는 의미예요. 왜 그렇게 해석하나 이렇게 보시지 말고요. 그러니까 시들어 땅을 가리움이라. 네, 얼핏 생각해 보면 그러네요. 근데 이런 것들이 먼저 나부끼고 떨어져야 그 대지를 이렇게 덮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문장은 낙엽 표효가 먼저 나오고 진근 위에가 다음으로 나와야 그 문맥이 맞죠. 그런데 이렇게 뒤집어 놓은 이유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분 때문이다 얘기잖아요. 아분. 그럼 이게 요자인데요. 나부낄 요자인데 그럼 볼까요? 뒤에도 볼까요? 소 또 있나? 여기서부터는 앙 발음이겠네. 상하고. 그러면 위로 가보면, 네, 요거 이렇게 오 발음이죠. 그 위도 볼까요? 또 있네요. 또 그 위도 볼까요? 있네요. 그러니까 요 부분은 아분이 오 발음이네요.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앙 발음이 또 나오네요. 네. 그래서 요가 뒤에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떨어질락, 잎사귀엽, 나부낄 표, 그러니까 바람 풍자가 있으니까 날릴 표 그래도 돼요. 이게 표 발음이죠. 그러니까 나부낄 요. 그러니까 낙엽은 나부끼고 나부끼니라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낙엽은 나부끼고 나부끼니라. 자, 아까는 백초라고 했죠. 좀 전에는. 그러니까 이건 나무는 만목이라고 더 크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나무가 서리를 지나면 어때요? 흔들리고 떨어져서 쓸쓸할 소자예요. 쓸쓸하고 이거는 글소, 트일소, 뭐 성길소, 오늘은 성기다는 뜻으로 보여야겠죠. 그러니까 소소한 가을, 뭐 이러면 쓸쓸한 가을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쓸쓸하고 성근 잎들이, 그러니까 쓸쓸한 잎들이 가을을 표현한 거죠. 그럼 어때? 허공에 나부껴 춤춤이라. 네, 상상이 가시죠? 모든 나무가 서리를 지나면 흔들리고 떨어져서 쓸쓸한 잎들이 허공에 나부껴 춤춤이라. 자, 이거는 논류도 되는데요. 오늘은 헤엄칠류, 논류, 헤엄칠류. 이거 논류 뭐 다. 그렇죠. 그러니까 논류, 이거는 큰 고기 곤자예요. 물고기 어자죠. 그러니까 곤이 막곤자가 발음이겠죠. 그러니까 큰 고기 곤, 곤 이렇게 저희는 외웠어요. 곤, 홀로독,
운전할 운, 논류, 곤어, 홀로도 운전할 운. 노는 곤어가 홀로 운전하여. 그러니까 논이는 이렇게 보면 좋겠다. 논이는 곤어가 홀로 운전하여. 그러니까 장자의 그 소요유, 그 유가 논이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소요라는 것도 그 논일다 이런 뜻이니까 유 자체도 논일다 이런 얘기니까 그냥 내버려 둬라 자유분방하게 무의자연의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고는 장주, 장자의 얘기예요. 장자의 이름이 장주죠. 장주가 이른 바에 이거는 장자의 그 첫 번째 그 소요유 1장에 나오는 첫 번째 글자가 북명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다 명자예요. 어두울 명도 되고 바다 명. 그래서 북해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어둡고 푸른 바다를 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북명의, 그러니까 북해의 물고기이니, 그러니까 장주가 말한 바에 북명의 물고기가 바로 곤이에요. 곤어예요. 그래서 그 노님이, 물고기가 노님이 홀로 푸른 바다창이죠. 푸른 바다를 운전함이라. 네. 그래서 여기서 이 곤자가 맞는데 다른 책에는 이게 곤은 속본에 다른 본에는 곤으로 지었으니 이거는 새 조자 부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곤새 곤자예요. 큰 곤새를 얘기하거든요. 곤으로 지었으니 이거는 잘못 표기가 된 거다. 잘못이다. 이런 얘기예요. 곤은 장주가 이른 바에 북명의 물고기이니 그 노님이 홀로 푸른 바다를 운전함이라. 곤은 속본에는 곤으로 지었으니 잘못이다. 네. 그래서 장주의 소유유의 1장. 업신여길릉 만질마 혹은 문지를마. 네, 이거 손수변이고 마가 발음이 되겠죠. 불글강 하늘소. 업신여길릉 문지를마 혹은 만질마 불글강 하늘소. 요즘 그 여름에 보면은 여름 이렇게 지나다 보면 능소하가 많이 펴 있죠. 그러니까 능소. 하늘을 업신여기서 자꾸 가지를 뻗어서 하늘로 올라간다 해서 능소하 이렇게 이름이 붙인 걸로 알아요. 그래서 붉은 하늘을 업신여기는 듯 문지르더라 혹은 만지더라. 네, 아주 표현이 멋지죠. 석양이었나 봐요. 붉은 하늘이란 거 보니까 붉은 하늘을 업신여기는 듯 문지르더라. 네, 저는 문지르다고 표현할게요. 자, 물고기 이 곤새가 어떻게 물고기가 하늘을 나나? 예, 그게 장자의 소요유의 첫 1장에 보면은 화예요, 화. 그러니까 장자가 말하고 싶은 거는 화예요. 우리가 변화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변은 지금 막 변하고 있어요. 변. 그래서 그것이 무엇으로 돼버리는 것이 화잖아요. 그래서 될 화잖아요. 네, 그래서 화는 어떤 완성품이 되는 거고 변은 지금 움직여 변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무상이잖아요. 모든 것이 일정하게 그대로인 것이 거의 없죠. 그래서 화한다는 거죠. 그래서 장자도 화를 중시해요. 그래서 곤이 화하면 뭐가 돼요? 화해서 새가 되면 이게 물고기 큰 고기가 변화해가지고 새가 되면 이게 뭐 땅과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차이죠. 그러니까 물고기는 물 속에 있는 거고 새는 하늘에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새가 되면 그 이름이 뭐예요? 이게 붕새란 말이에요. 붕새 붕자죠. 붕새라 이르니 붕이라 이르니 네, 굉장히 큰 새죠. 그래서 이 붕새는 등에 그 푸른 하늘을 져서 등 뒤에는 푸른 하늘을 져서 한 번에 9만리를 날아간대요. 9만리를 날아가니 곧 이 모습이 상상해 보면 멋지잖아요. 그러니까 붉은 하늘을 업신여겨 만짐이라. 그게 능마강소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는 뭐를 비유한 거다? 이는 사람들이 날아오를 등이죠. 앞에 배웠죠. 날아오르거나 잠길잠 운전할 잠겨 움직임이 각기 때가 있음을 비유한 거다. 네, 인생이 어디 곧장 아주 쭉 똑같은 경우는 하나도 없죠. 바이오리듬처럼 10년 주기로 한 번씩 바뀌는 것처럼
뭐 상승 곡선이 있다면 뭐 하강 곡선이 있듯이 인생이 항상 좋지만은 않고 또 항상 나쁘지만도 않은 것. 그러니까 결국 보면 마지막에 보면은 뭐 보합세라고 해야 되나? 뭐 다 비슷하다. 그렇죠? 죽음 앞에서는 다 똑같겠죠. 네, 어떻게 죽으나 죽는 건 마찬가지니까요. 그래서 장자는 재물, 가지런할 재자, 모든 만물이 가지런하다. 뭐 이런 주장을 하죠. 네, 그러니까 권어가 화해서 새가 되면 그 이름을 붕이라 이르니 등에는 푸른 하늘을 쳐서 한 번에 구만리를 날아가니 곧 능마강소라. 이는 사람이 날아오르는 것과 잠겨 움직임이 이게 천지차이죠. 각기 때가 있음을 비유한 거다. 네. 자, 이거는 또 고사인데요. 왕충의 이야기예요. 자, 즐길탐. 우리가 탐독하다가 이게 탐독이에요. 즐길탐, 읽을독, 구경할 완. 네, 완이 발음이고 습이 익히는 게 또 뜻이 되겠어요. 네. 완시, 저자시, 저작거리, 시장이죠. 그러니까 즐길탐, 읽을독, 구경할 완, 저자시. 읽기를 즐겨서 책 읽는 걸 너무 좋아해서 저자에서 구경하니. 저자는 지금 여기서는 책방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책방들은 저작거리 이렇게 펼쳐놓고 팔았단 말이죠. 읽기를 즐겨 저자에서 구경하니. 그러니까 한나라 때, 후한 때 상우인 왕충이, 왕충하면 유명한 책이 논형이란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몇 해 전에 저한테 어떤 분이 논형이란 책을 이렇게 저한테 선물했는데 너무 두꺼워서 지금까지도 겁이 나서 못 보고 책꽂이에 누워 계십니다. 그 논형이 유명한 왕충이에요. 그래서 후한 때 상우라는 것은 그 지위를 얘기하는 건지 벼슬자리를 얘기하는 건지 제가 그걸 안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한나라 상우인 왕충이, 이 사람이 참 어린 시절 부유했어요. 집이 가난해서 배우기를 좋아하지만, 이 사람 머리 비상했어요. 배우기를 좋아하나 책이 없었어요. 책이 없을세. 매양, 그러니까 참 공부는 하고 싶고 지적 욕구는 막 새록새록 솟아나고. 그러니까 어때? 사는 책방이에요. 그 글방. 그러니까 가게 사자라 그랬죠. 늘어놓을 사자는. 그러니까 책방을 향해 가서 그 책을 볼람짝 그 책을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머리가 비상했는지 종신토록 잊지 않았다, 이런 얘기예요. 마치 지금으로 치면 사진 찍어 놓은 것 같았단 얘기죠. 후한 때의 상우인 왕충이 집이 가난해서 학문하기를 좋아하나 책이 없을세. 매양 책가게를 향해 가서 그 책을 보면 종신토록 잊지 않았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냐, 이 사람이 마치 그 책 본 눈을 주머니나 배낭에 넣어온 거, 이제 주머니나 상자에 넣어온 것 같았다. 이 표현을 우목낭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붙일우, 눈목, 주머니낭, 상자상. 예, 배낭 그러죠. 등배자에다가 주머니낭자 쓰죠. 주머니같이 생겼죠? 네. 붙일우, 눈목, 주머니낭, 상자상. 눈을 붙임에 상자에 넣음이라 이렇게 표현할게요. 이게 주머니를 넣다고 제가 표현을 했어요. 그렇게 해도 돼요. 그렇게 해도 되고, 눈을 주머니나 상자에 붙임이라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근데 앞에 어떻게 했나? 읽기를 즐겨 저자에서 구경하니, 이 방향으로 할게요. 그러니까 눈을 붙임에 상자에 넣음이라 이렇게 해석할게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느 정도냐? 사람들이 왕충을 일컬어 눈을 주머니에 넣었다, 눈을 붙임에 주머니에 넣었다 하니, 이렇게. 왜 그러냐? 왜 그렇게 얘기하냐? 써는 이유에 써예요. 이래서다, 이런 얘기야. 한번 눈을 붙이면 문득 잊지 않아서, 그걸 너무나 머리가 좋아, 잊지 않아서 마치 뭐 같다? 주머니나 상자의 가운데에 책을 넣을저자, 쌓을저, 넣을저, 저축하다 할 때 그렇죠. 책을
주머니나 상자의 가운데에 넣은 것 같음으로 써라. 이렇게. 사람들이 왕충을 일컬어 우목낭상이라 하니, 그러니까 눈을 붙임에 상자에 넣은 것 같다 하니, 그 한 번 눈을 붙이면 문득 잊지 않아서 마치 책을 주머니나 상자의 가운데에 넣은 것 같음으로 써라. 읽겠습니다. 네, 진근 위에 하고 백촉 지동이 고령하여 진숙지근이 위패 어지야라. 낙엽 표요라 만목 경상이 요락하여 소소지엽이 표무 어공야라. 유곤도군하야 고는 장주소위 풍명지언이 기유야가 도군 어장해라. 고는 속본 작곤이니 오라. 능마강소라. 곤화 위조면 기명왈붕이니 배부 청천하야 일비 구말리하니 즉 능마강소야라. 자유인지 비등자문이 가교시하라. 탐독관시하니 한 상우왕충이 갑인하야 호학이 무서 일세 매향서사람 기서하면 종신불망이라. 우목낭상이라 인칭 왕충 우목낭상이라 하니 이기 일우목하면 첫 불망하여 여져서 낭상지중야라.